그냥 꾹 참고 내년 5월, 6월 정도까지만 버티시면 2,600, 700, 800 뭐 이런 내년 하반기에 네. 하반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 더워지기 전까지는 저는 좀 생각보다 좀 빠른 반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올 1분기가 가장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네요. 힘든 싸움이기도 하고 기회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를 하건 하지 않건 경제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거시경제를 모른다면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 일타 강사, 주식시장의 타자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거시경제 전망은 어떤지 우리는 그 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요. 저희와도 너무나 친숙한 인연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메이크잇 강보 대표 오랜만에 다시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님, 강 대표님 방송 너무 기다렸어요. 이상우님, 우와 강보 대표님이시다. 으아 우와 산타 선물 대신 흥보님이 오셨구나. 또 이렇게 많은 열렬한 팬분들이 환영을 해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 방송이 찾아보니까 11월 네. 16일 맞습니다. 그새 이제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이. 그렇죠. 그때 네. 11월 16일 그때쯤이 증시 고점 부근에 있으면서 제가 블랙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네. 붉은 계열에서 블랙으로 2,400 넘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의 상승 단기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방 포지션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려올 자리 근처까지는 좀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물론 뭐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제 업이니까 네. 열심히 체크해서 많은 분들께 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이제 클립을 보면은 산타랠리가 온다와 산타랠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네. 좀 명확하게 나뉘는데 그때 방송 클립에는 네. 산타랠리는 없다라는 네. 말을 남기고 네. 총총히 네. 떠나가셨다가 네. 이제 28일 산타 아니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다시 우리 강은보 센터장께서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우리 늘 하던 대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우부터 갈 텐데 일단 다우는 연중에 괜찮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여러분들 저번 방송 뭐 다시 돌려보기 클립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8월달 고점 부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그 구간을 위로 올라가기에는 에너지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고점 자리를 살짝 베꼈다가 네.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 자리가 3만 한 1,500포인트거든요. 네. 3만 1,500에서 3만 2,000 사이인데 그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 포인트를 보면은 미국 증시나 전 세계 증시는 여기서 추세를 뭐 나스닥 증시는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정체가 네.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막 폭락 장세는 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사인을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전 고점 자리가 34,000포인트짜리인데 네. 그 자리까지 간다 하더라도 다시 저항받고 내려오는 것은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하단 체크 자리가 여러분들도 메모해 놓으시면 좋은데 32,0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2,000포인트를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그전 저점 자리인 뭐 3만 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보다는 조금 32,000포인트에서 언더슈팅도 나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나스닥 이야기를 하겠는데 현재 미국 증시가 뉴욕 증시가 헷갈리는 것은요. 다우를 보고 있으면 네. 특히 이제 60일선이 이렇게 이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네, 모습을 네. 보면 네. 막 무너지거나 네. 폭락하거나 뭐 산만이 또 깨지거나 이런 모습은 또 다우를 보면은 안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워낙 강한 에너지라서 좀 주봉 에너지를 보면 그 여러분들도 뭐 보조 지표 스토캐스틱을 제가 세팅하는 방법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큰형 에너지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큰형 에너지가 우상향하는 게 워낙 강해요. 그래서 네. 막내 에너지와 둘째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쉬어가지만 예. 그 전에 뭐 3만 포인트를 이탈하고 2만 9천 포인트를 이탈하는 그전 저점을 막 깨면서 내려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참 강하다. 네. 그러나 다우는 강하다. 네, 다운은 네.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2,000 하나 기억해 네, 두시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네. 34,000. 여기 네. 한번 또 가면 또 트라이를 한번 해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투자를 하고 나서 편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네. 새벽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시는 거는 사실 투자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수학 개미가 지금은 많아서. 네, 네. 지금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좀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박스 트레이딩을 잘하시고 뭐 개별 종목을 좀 순환 매장세를 잘 쫓아가시는 분들은 뭐 그냥 알아서들 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미국 증시는 좀 쉬는 게 어떤가. 저는 미국 증시는 앞으로 기대 수익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2, 3년은 그냥 박스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다우는 좀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나스닥 가볼까요? 나스닥. 네. 나스닥만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으면 나스닥은 마음이 네. 좀 답답해지거든요. 네. 또 테슬라 얘기도 하겠지만은. 네네. 네. 나스닥을 볼까요? 일단 나스닥은 제가 뭐 강한 드라이브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11,500선에 대한 뭐 저항 구간을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1,500이 12월 13일 고점, 12월 1일 고점, 11월 14일 고점을 11,500포인트 정도까지만 갔다가 지금은 10,000포인트를 뭐 그냥 밑으로 조금만 네. 내려오면 10,000포인트 이탈하면서 10,000포인트 이탈하면은 아마 프로그램 매도에서부터 약간 손절 물량까지도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뭐 혹자는 뭐 7,000포인트, 8,000포인트 뭐 이런 네네. 말씀을 논하시는 뭐 전문가님들도 계시는데 충분히 논리와 근거가 있으니까 존중은 하나 네.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는 10,000포인트 이탈하고 9,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사이 정도 추이를 보면서 9,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8,900까지 내려오는 거는 워낙 기술주들이 뭐 지금 테슬라가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12% 급락하는 그런 공포 같은 애플이 좀 사실 빠질 자리가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나스닥 증시는 10,000포인트 이탈은 기정사실이고 9,000포인트, 10,000포인트 사이에서 어떤 패턴으로 시간을 끄는지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호적으로 시장이 변하려면 11,000포인트를 한 앞으로 그 1월 첫째 주 늦어도 1월 10일 전에는 11,000포인트를 돌파해야 됩니다. 빠르게. 네, 빠르게. 네. 그러니까 1월 네. 10일이니까 거래일 수로 뭐 신정 뭐 하고 한 5거래일에서 7거래일을 봤을 때 그 정도 기간에 11,000포인트를 못하면 그냥 10,000포인트도 깨고 9,000포인트 중반까지는 열어놓고 미국 증시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라는 게 아마 이제 이동 평균선으로 봐도 네. 나스닥이 지금 60일선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네. 위 옆에 꼬리를 좀 들어 올리려면 그렇죠. 엄청 빠르게 1월 초반에 올라가야 되겠어요. 네, 네, 방향을 바꾸려면. 어저께 기준으로 네. 21선과 61선이 데드 크로스가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지금 뭐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오늘 이번 주에 만약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해서 다음 주 초까지 더 밀려버리면 22평과 60평은 데드 크로스가 나버리면서 네, 나겠네요. 예, 꼬이더라도 결국에는 에너지는 고개를 하방으로? 떨구는 하방으로 네. 가는 에너지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그런 시국을 그래도 내년 뭐 1분기 정도 그래서 좀 쉬시는 게 제일 좋다. 나스닥은 특히.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센터장께서는 어떤 쪽이세요? 좀 빠르게 한번 나스닥이 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요. 좀더 힘든? 네네네. 네. 일단은 반등을 해도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에너지가 이미 좀 조언을 좀 더 드리자면 12월 13일 날 고점에서부터 어저께 장 마감까지 딱 10거래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10거래일 나누기 2하면 5거래일인데 그래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사이에 고점과 저점인 11,000포인트를 살려야지만 생각보다 나스닥이 더 버티겠네. 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것도 빠르게. 예. 근데 만약에 20거래일 지났는데 11,000포인트 살리는 것은 더 안 좋게 됩니다. 더 크게 내려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10거래일 동안 하락했었던 것에 대한 기간은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 빠르게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근데 파동 에너지상으로는 그렇게 쉽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전저점은 이제 10월에 있었던 1088. 네. 여기는 좀 깨진다라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는 예. 깨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고선 지금 뭐 7천설 뭐 많거든요. 8천설.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장께서 바라보시는 저는 나스닥의 9,050에서 9,100이 진저점이 되지 않을까. 아. 감히. 예. 물론 그 구간에서 또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추이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나스닥의 네. 투톱인 네. 테슬라와 애플 이 네. 둘이 워낙 뚱뚱한 그 종목이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도 그럼 더 하방룸이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테슬라는 $300 부근에서 무조건 탈출에 대한 제가 조언을 SNS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예. 그때 덧붙였던 말이 $150 이탈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예. 네, 근데 현실적으로 $150 이탈이 되니까 투자자분들이 $150 이탈했으니까 이제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에너지가 늘어졌으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천천히 길게 모아가는 건 괜찮다. 그러나 네. 현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건 안 된다라고도 조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108 이게 말인지 참 네. 지금 $106예요. 네, $106 시외에서. 네. 어, $100는 그럼 깨지겠네요. 깨지겠죠. 네. 보통 이런 패턴이면 $100는 깨지고 $90 중후반에서 반등세를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야 되냐면 이게 참 현실적이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20 만약에 $100를 이탈하면 $120까지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와야 $120와 $90의 박스 패턴으로 옆으로 횡보하다가 내년 2월 3월 정도에 아주 강한 드라이브로 150에서 $170까지 올라가는 흐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테슬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월급 받으면 계속 테슬라 적금을 네. 들어도 뭐 6개월 1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진입자들이나 신규 진입자. 예, 지금 네. 현금 가신 분들은 웃고 계시지만은요. 네, 그러나 이제 $402가 뭐 액분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네. 이제 최고점이었고 네. 특히 이제 서학개비 분들은 $300 초반에 굉장히 많이 지금 그러니까요. 몰려 있으시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분들 네, 네.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60%인데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은 절대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뭐 마미뱅크를 활용하시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단 본인 자산의 규모로서만 예. 그냥 좀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올라온다 보고 있거든요. 아, 저는 $300도 다시. $300도 저는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기간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릴 수 있겠죠. 아, 예. 네. 그러니까 2년 정도. 근데 사실 저희가 2년 동안 어떤 재테크를 해가지고 지금 $100 초반인데 $300까지 3배 올라가는 어떤 그런 재테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죠. 올라간다는 전제만 네. 있다면.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고점에 물려 계셔가지고 손절은 사실 $100 깨지는 모습 본다 하더라도 손절보다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신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참 그렇죠. 누구에게는 비극이 또 누구에게는 또 기회가 되네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맞습니다. 네. 뭐 항상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나스닥이 많이 깨질 때가 네. 아마 테슬라 $100가 깨질 때. 그렇죠. 네. 애플은 지금 애플도 네. 지금 은근슬쩍 네. 여기 $130 깨지겠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예. 나스닥 증시의 9천 이미 깨졌네요, 시외에서. 9천 네. 초중반에 대한 생각이 애플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네. 그전 저점 자리가 2022년 6월 16일 저점이 $129자리입니다. 네. 그게 이제 시외에서는 이미 깨지고 지금 있는 $129예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런 패턴이면은 기술적으로 제가 애플은 지금 준비를 안 했지만 네네. 지금 뭐 실시간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네. $120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플이 10% 빠져버리면 나스닥은 뭐 결국엔 방금 말씀드린 9천 초반짜리까지 네. 보여지는 거죠. $120에서는 예전에 2021년 5월 달 저점 구간이 $120 구간에서 지지를 한두 달 정도 하고 나서 $180까지 랠리가 나왔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애플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120 구간에서는 좀 승부수를 좀 띄어도 단기적으로 좀 은행 금리의 몇 배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좀 약간 역설적이지만 지금 나스닥이 더 밀리는 것은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애플의 마지막 그 하락을 못 뽑아가지고 그거를 좀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애플이, 시장이 6월 16일 저점을 이탈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이미 어저께죠. 어저께 증시에서 이미 이탈을 순간적으로 했고 예.
그리고 오늘 시외에서도 좀 별로 안 좋은 모습이고 네. 그래서 분명히 반등이 기술적으로 좀 나오더라도 이제 저점인가 보다 해서 들어가봤자 올라갔다 또 N자 패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120달러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네. 애플과 나스닥 이렇게 연결해 보면 나스닥은 9,000포인트 초반도 확인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네. 뉴욕 증시는 약간 디커플링입니다. 다우와 네, 나스닥이 나스닥. 따르노는 네. 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테슬라의 100달러, 또 나스닥의 10,000, 애플의 120달러. 그럼 120달러도 한번 깨졌다가 올라오는 다 그게 일맥상통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네.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 120달러는 기술적으로 보이는 자리고 네. 언더슈팅으로 프로그램 매매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120달러는 물려도 들어갈 볼만한 자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로 넘어와야 될 텐데 네. 떠나가실 때 네.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떠나갔고요. 네. 어느덧 지금 2,282. 뭐 오늘 배당락이 있다 쳐더라도 네. 그래도 1% 가까운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네. 봐야죠. 선물 그렇죠. 지수로 봤을 때. 예. 네. 뒤늦은 산타라든가 아니면 1월 효과라든가 네. 우리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일단 뭐 제가 어차피 제가 또 오늘 나름 특별 출연이 있는 네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언제 또 출연할지 몰라서 네. 던져주시고 가야 돼요. 네, 또 뭔가를. 네네. 근데 이 중장기 흐름, 그러니까 올해를 마무리 짓는다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에 대한 시황을 좀 길게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021년 6월 25일 날 고점이 3,316포인트입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최근 저점 자리 2,134포인트를 보면 약 거래일 기준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310거래일 정도의 하락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기간이 약 60거래일 정도의 상승 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310 빼기 60거래일 하면 250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50거래일 정도는 상단으로 2,700에서 800 사이 그러니까 2,650 정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중간값이네요. 맞습니다. 3,300에서 네네네. 2,100에. 그래서 네. 교과서적인 멘트일 수도 있지만 이런 확률 높은 전략이나 어떤 지수 라인을 메모를 해놓고 그런 추이를 보시는 게 내년 상반기와 내년 6월 전후까지 보시는 전략에선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700, 800 사이까지는 저는 내년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근데 3,000포인트까지 가는 것은 그때 가봐야 우리가 또 분석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단은 2,134포인트 저점 자리인데 전저점 자리인데 이 전저점을 테스트를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되게 리스펙하는 대신증권의 이용희 팀장의 얘기는 2,100 이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2,200을 만약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반등세가 나와서 내려갈 자리를 계속 만들면서 2,134와 2,200 초반에서 약간 언더슈팅 나온다 하더라도 큰 쌍바닥이나 역헤드 앤 숄더 패턴 비슷한 패턴을 약간 변칙 패턴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내년 1분기 정도에 하면서 좀 빠른 속도로 2,400 근처까지는 다시 돌리면서 좀 끝까지 버텼던 분들한테 다시 희망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볼 자리는 현 구간은 아니다. 사실 2,500에서도 정리 못하신 분들이 지금 2,280에서 정리가 되겠냐?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2,200 이탈하고 혹시 모를 악재가 터져서 2,134포인트 전저점을 근처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존버가 답이다. 사실 저희들은 뭐 인버스 하방 포지션을 세팅을 잘해서 좀 네. 편안하게 시장을 지켜봤지만 좀 또 위쪽 라인에서 개별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많이 어려우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현 구간에서 손절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다만 현금이 있으시고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2,200 테스트 과정에서 2,200에서 지지받고 2,250 올라오면 2,400 근처도 내년 1분기 이내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때 저점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지금 내려온다 해서 또 살짝 반등 나온다 해서 쫓아가는 거 보면 너무 불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간까지 좀 제가 맞춰 정리를 해보면 네. 내년 1분기까지는 네. 소위 말하는 2,130을 테스트할지 2,200 테스트를 할지 뭔가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점 테스트가 진행된다. 네. 그러나 여기를 견뎌내고 나면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일단은 한번 지금 지수 레벨 네네. 2,400까지는 올라오고 네. 여기서 또 하다가
소위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상저하고 그렇습니다. 예. 내년 하반기 언젠가쯤부터 이제 랠리가 가동하는 네. 이런 그림이네요. 그래서 뭐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임팩트 있는 말씀 드리고 싶으면 그냥 꾹 참고 내년 5월, 6월 정도까지만 버티시면 2,600, 700, 800 뭐 이런 내년 하반기에? 네, 네. 하반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 더워지기 전까지는 저는 좀 생각보다 좀 빠른 반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올 1분기가 가장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네, 정말 힘든 싸움이네요. 힘든 싸움이기도 하고 기회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뭐 지금은 뭐 시간 관계상 수급 형태가 선물 포지션의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바닥에서 박스 패턴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아주 우호적으로 한 방에 매도를 치려고 준비하는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그때 지수 바닥은 좀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무튼 SNS 방송 통해서 열심히 메이크잇 대표 타이틀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비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행이네요. 네. 네. 강보세대께서는 어쨌든 2200선 네. 못해도 2134는 지켜준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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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개별 종목을 2250 뭐 순간적으로 이탈하고 해서 2200 테스트한다고 해서 제가 막 레버리지를 사세요, 개별 종목 막 사세요 이런 전략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가봤자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편안한 뭐 좀 시황이 나올 때 알겠습니다. 그때 꼭 제가 작가님한테 연락해서 한 번만 또 더 출연 와주시고요. 시켜 네. 주십시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연락을 드릴 거고 네, 네. 혹한기인 1월, 2월을 견뎌내는 네.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를 해보죠. 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네. 네. 일단 56,000 원이에요. 삼성전자 네. 일단은 6만 원을 돌파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좀 짧을 것이고 좀 방망이 짧게 잡아야 된다. 다시 5만 7, 8천 원 이하로 내려올 수 있다 하는데 오늘 배당락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뭐 근데 추가적으로 한 1% 이상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네. 기분상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일단 5만 뭐 6천 원 밑으로 내려오는 건 기성 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5만 5천 원대면은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 정도는 접근해 놓고 한번 추이를 보다가 그래도 막 이렇게 위로 막 열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5만 5천 원 이하 내려오면 5만 5천 원대만 보이면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랑 삼성전자의 위치가 좀 맞물리는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되고 파동 에너지상으로 보면은 들어가도 길게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근데요. 어려운 구간. 그럼 이제 하반기에 2,700, 2,800을 가려면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다면 반도체가 이렇다면 우리가 뉴페이스가 필요한데 이 그렇죠. 선수가 네. 누구 현대차입니까?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 일단 선수가 안 보이는데. 2차 에너지 섹터는 기술적으로 한번 크게 먹고 나서 내릴 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지금 네. 패턴을 만들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 섹터나 뭐 인터넷 쪽 네이버 카카오도 네. 마찬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받쳐주는 누가 대장이라고 에이스가 말하기는 아니라. 에이스가 네. 아니라 전체적인 상승 기류를 타지 않을까 해서 지수도 올라가고 시총 상위 종목은 올라가고 그동안의 순환 매장세 개별 종목은 죽쓰는 흐름으로 네.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개별 종목 최근에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개별 종목 순환 뭐 매장세가 중소형주.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엇박자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이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1, 2월만 견뎌내면 네. 1개월만 뭐 좋은 날이 온다는 뜻 아닙니까? 1, 2월 중에 저점을 찍고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1, 2월 네. 중에. 네네. 그럼 오히려 1월만 우리가 견뎌내면 네. 진짜 1월 중에 저점이 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 1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나올 거라 판단하고 그럼 있습니다. 2월에 또 오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가보세요. 2월에 오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아무튼 된다면 뭐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네. 다하고 있는데 뭐 PD님이 네.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나오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제작진에서 1월에도 네. 오시고 2월에도 오시고 네. 3월에도 오시고요. 네. 김선영님이 올해 가기 전에 강흥보 대표님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네요. 내년에도 나와주실 때 또 뵐게요. 네. 1월에도 오시고 2월에도 오시고 3월에도 네. 오시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네. 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시고 2022년은 좀 주식시장 나쁜 년이었습니다. 좋은 해가 네. 분명히 올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회사에도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이크잇 강보 대표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